안녕하십니까. 도전자 홍용석입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제 소설의 주인공 청춘도 극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청춘이 왕따가 된 건 그의 가느다란 목소리 때문이었다. 고등학생이 된 뒤에도 청춘의 목소리는 초등학생처럼 가늘었다. 변성기가 오지 않은 그의 목소리는 조금 과장하자면 모기소리 마냥 앵앵거렸다. 처음에 친구들은 청춘아, 네 목소리 정말 웃겨 라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청춘아, 네 목소리 좀 그렇다? 로 반응이 차가워지더니 또 얼마 후에는 너 그거 알아? 네 목소리 되게 재수없다는 거로 나빠졌고 마침내는 야, 너 말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로 악화됐다. 이때부터 친구들은 청춘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친구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못 들은 채 고개를 돌려버렸다. 친구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때면 청춘은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다 못해 비참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런데도 청춘은 친구들을 떠나지 않았다. 자존심 상하는 걸 무릅쓰고 친구들을 졸졸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기회를 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였다. 청춘이 이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청춘은 언젠가 친구들이 자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버텼다. 두 번째는 친구들이 끝내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친구들 곁에 붙어있는 게 그나마 더 나은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자존심 강한 청춘으로서는 친구 없는 외톨이가 되는 건 투명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더 비참한 일이었다. 그래서 청춘은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작은 아픔을 견딤으로써 친구 없는 외톨이가 되는 더 큰 아픔을 피하고자 했다. 안타깝게도 청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친구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청춘이 말을 붙여오면 어김없이 고개를 돌렸고 머뭇거리고 또 머뭇거리다가 쭈뼛쭈뼛 입 밖으로 나온 그의 말은 갈 곳을 찾지 못해 허공을 맴돌았다. 갈 곳을 찾지 못해 허공을 맴도는 자신의 말을 볼 때면 청춘은 가슴이 아팠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었다. 비수가 심장을 파고드는 것처럼 못 견디게 아팠다. 하지만 청춘은 그 아픔을 견뎌야 했다. 친구 없는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친구들 곁에 붙어 있어야 했고 친구들 곁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든 그 모진 아픔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었다. 청춘은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청춘은 자존감을 버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못 들은 채 해도 자존심이 하나도 상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못 들은 채 해도 비참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갈 곳을 찾지 못해 허공을 맴도는 자신의 말을 봐도 전혀 가슴이 아프지 않을 테니까. 청춘은 주저없이 자존감을 버렸다.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버렸다. 그리고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마음 편히 친구들 곁에 머물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니 자존심은 상하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이번에도 또 친구들이 내 말을 못 들은 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자존감이 떠난 빈자리에 두려움이 틀을 잡은 탓이었다. 어느 날
두려움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자 청춘은 더 이상 친구들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말을 건네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또 친구들이 못 들은 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청춘의 입술을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날 청춘은 쓸쓸한 발걸음으로 친구들 곁을 떠났다. 자존감을 버리면서까지 버텼으나 청춘은 끝내 친구 없는 외톨이가 되었고 혼자가 된 청춘에겐 말을 건넬 대상이 없었다. 그래서 청춘은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혼잣말은 썩 괜찮은 것이었다. 혼잣말에는 좋은 점이 3가지나 있었다. 혼잣말을 하면 기가 죽어 초점이 사라진 눈동자를 힘없이 껌벅이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필 필요가 없었고 혼잣말을 하면 바짝 마른 입술을 애처롭게 달싹거리며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혼잣말을 하면 갈 곳을 찾지 못해 허공을 맴도는 자신의 말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일이 없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이제 제 소설 제2회 중 일부 내용입니다. 제 소설의 주인공 중 한 명이 청춘인데요. 제 소설의 주인공이 목소리 작은 청년인 청춘, 그리고 뿔없는 사슴, 털 빠진 푸들, 이렇게 셋입니다. 그중 한 사람인 청춘이 목소리가 가늘어서, 목소리가 변성기가 오지 않아서 그 가느다란 목소리 때문에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친구가 이제 없어가지고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어서 이제 혼잣말을 하게 됐는데요. 이 혼잣말이 참 결국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혼잣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이라는 게 정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간에 부지불식간에 그냥 혼잣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잣말 하고 나면 굉장히 부끄럽죠. 누가 내 혼잣말을 들었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혼잣말도 조금은 부끄럽죠. 왠지 부끄럽죠.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지만 아이고 내가 또 혼잣말을 했네 이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좀 부끄럽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혼잣말을 하고 나면 정말 이게 정말 부끄럽죠. 뭐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대체 혼잣말을 한다는 걸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지? 그 혼잣말이 비록 자기가 혼잣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 혼잣말이 무슨 남에게 피해를 주기를 합니까? 뭐 남을 속이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말이고.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남을 속이는 그 정말 달콤한 말들,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참 혀에 발린 말들이, 근데 그런 말들이 남을 속이고 남을 파괴시키고 남의 상처를 주고 그런 말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지. 도대체 왜 혼잣말이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혼잣말 하는 게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청춘이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혼잣말 하다 보니까 혼잣말이라는 게 참 좋은 점이 있더라는 거죠. 혼잣말을 하면 상대방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참 애처롭게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애처로운 눈길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한 경우는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주는지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해버리거나 외면해버리거나 하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죠. 마음이 아프죠. 그럴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면은. 그래서 혼잣말이라는 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건데요. 그런데 왜 이런 혼잣말을 그렇게 부끄러워해 하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해도 혼잣말을 하고 나면 그냥 무작정 부끄럽죠. 근데 왜 그래야 하는 거냐는 거죠. 왜 혼잣말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그거였죠. 청춘이 왕따를 당한. 아무튼 이 왕따라는 게 참 이렇게 이게 참 고통이 큰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 정말 안 당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왕따 시키지 마세요, 제발. 우리 왕따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